박정희의 전국적인 중앙집권적인 정부의 역할,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 여긴 유신까지 포함된다고 봐야 돼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다.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결정장애라고 하는 그 독특한 그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고는 제가 말하는 경제적인 차별화, 자주 하는 사람을 키워서 자주 하는 정신을 만드는 이 전략을 쓸 수가 없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아무도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민주주의가 어려운 이유는 평등 때문에. 같이 나눠 먹어야 되고, 또 나가면 약자가 먼저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이러고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지 않고는 대한민국도 갈 길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박정희의 유신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은 머스다. 기업이 성장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신 시장경제 질서라고 하는 이 기본틀을 절대 없으면 안 된다. 반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 체제로 따지면 대한민국은 반공민주주의를 통해 가지고 정부, 기업, 시장이 모두 다 스스로 돕고 노력하는 국민을 앞장세우는 이 정책과 그 원리를 가지고서 국가를 이렇게 세운 거다. 이게 한국의 건국 기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 좀 주세요. 그리고 이게 더 나가면 이게 자본주의 발전의 기본적인 원리다 이거예요. 어느 나라든 이걸 제대로 안 한 나라는 발전하지 못했다. 지금 미국, 영국, 일본, 독일 과거 다 그 나라를 가서 옛날 그 시대를 가서 뜯어서 보면 이거 다 있었다 이거지. 아시겠어요? 어느 나라는 선진국들이 산업혁명할 때 그 민주주의가 다 엉망진창인 민주주의 아니에요. 중앙정부가 다 멋대로 하고 노예무역하고 인권이라는 게 없고 말이에요. 그거 다 그 산업혁명할 때 다 그짓 됐거든. 노동자 착취하고 말이에요. 이제 와서 딴소리 하지만은 우리 그렇게까지는 안 했잖아요. 신사적으로 했잖아요. 여러분 유신 때 사람을 그냥 함부로 막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일을 많이 해요. 제가 고민되지 않는데 연구를 하면 사실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다 해봤더니 천여 개 정도가 돼요. 연공으로 해가지고 사건이 이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근데 그게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전부 다 이제 재심을 신청했잖아요. 그 재심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 0.01%가 재심으로 뒤집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연공은 용공이었더라 이런 얘기지. 거기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몇 개가 뒤집혔지만 그거를 부정할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박정희라는 사람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대로 했는데 단지 헌법에 주어진 비상대권을 행사하고 나라를 번영시키기 위해서 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건 우리 학자나 뜻 있는 사람들이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제가 뭐라고 얘기할지는 다 아시겠죠? 안 해도 다. 이게 보편적인 국가발전 원리라서 이게 오늘 선진국들이 다 배워야 돼요. 미국에서 지금 가난한 자들이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흑인이 마켓에 가서 100불 정도 가져나고는 아무도 처벌하지 말고 아주 주에서 그냥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흑인들은 가서 그 흑인들이 제대로 가서 100불 가져나오면 여기 가서 저기 가서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캘리포니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Do it yourself이라고 하는 미국 최고의 자조자립 국가가 오늘 저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야.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라는 게 다 알잖아요. 그냥 나눠 먹고 다 경제력이 다 취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약간 이상한 일로 들어섰지만 우리가 부각이 된 겁니다. 박정희 시대 50 이때 했던 그 강력한 바탕이 좀 있어서 그게 오늘날까지 온 거죠. 아까 경제가 계속 나빠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미국, 유럽의 선진국들은 더 우리보다도 일찍 내리막길을 달린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금방 선진국 되자마자 이제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더 빨라요. 올라온 것도 빨랐지만. 좀 걱정이죠. 그래서 한국의 건국사상은 세계의 보편적인 국가 발전 원리고 이거를 대한민국은 다시 재조명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박정희 시대는 시장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경제적 차별화 발전 원리를 실천해서 산업혁명과 근대 국가건설의 원리를 재현했다. 그런데 560 이걸 좀 보면 560까지는 기업주의가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5공화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5공화국의 정부의 이념이 뭔지 아십니까? 정의구현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좋은 거 아니냐? 정의구현하고 헌법에도 뭐 정의가 뭐 어쩌고 했잖아요. 50 정부의 깃발이 정의구현, 정의사회구현이라는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박정희 시대가 정의롭지 않다는 선언을 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뭐 말로 해가지고 박정희 시대를 청산하다고 얘기 안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박정희는 정의롭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우린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고 선언한 게 50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깔아놓은 고속도로는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그걸 어찌할 수가 없어.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3조 호황이 온 것이고 3조 호황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중앙국 다 만들어 놓으니까 3조 금리, 환율 또 하는 거야. 유가가 떨어지니까 그냥 대한민국 중화국이 전부 다 살아나가지고 5천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초로 경상수지 흑자. 그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모를 정도의 그 시대를 50 말에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박정희의 영향이고 물론 이걸 지켜낸 50에도 큰 공이 있다고 보지만 50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대기업 규제 정책을 다 들어왔어. 오늘날의 대기업 규제 정책의 근본이 다 50에 들어와서 만들어졌고 수도권 균형 정책이라고 해서 수도권을 다 규제하고 지방으로 다 가라고 하는 이 정책이 그 당시에 들어왔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질곡을 만들어낸 몇 개 중요한 정책이 다 그때 들어왔단 말이에요. 다 모르고 있어요. 그게 지난 40년 동안 한국 경제를 계속 밑에서 제도적으로 이걸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중진국을 뛰어넘고 갔기 때문에 중진국을 갔기 때문에 한국은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민주화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헌법 119조 2항이 등장하고 1항은 잊어버리고 기업을 잡아라. 기업 잡는 것이 경제를 정치화하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는 길이다. 근데 제1항의 기업이라는 게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북돋우는 이 중요한 사실을 다 망각하고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뛰어오다 보니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기업 성장은 계속 약화되고 결국 외환위기가 온 것입니다. 응? 그러면서 더구나 민주주의가 소위 자유가 지나쳐서 방종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정부 대통령의 권한이 그냥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예요. 집행력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3, 40년 동안 대통령이 무슨 힘을 쓰고 있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국회의원들이 다 만들어낸 겁니다. 법을 통해서. 비상대권도 거의 다 없었어요. 제가 윤 대통령 취임할 때 정급하면 비상대권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가끔 했는데 비상대권이라는 게 하고 나면 바로 국회에서 뒤집으면 그냥 그 다음날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없죠. 대통령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건국 기념인 정부의 기능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업주의는 이미 50 때부터 대기업 규제 정책이 들어오면서 기업주의가 퇴색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산업정책도 퇴색하고. 그래서 오늘날 민주화 시대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이라고 부를 만한 정책이 없어요. 경제정책의 핵심은 뭐예요? 스스로 돕고 노력하는 기업이 대접을 받아야 그게 경제정책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기업들이 돈을 놀아먹고 편안하게 지내는 정책은 소위 사회정책,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에는 사회정책밖에 없고 사회정책을 전부 다 국회에서 경제정책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젊은이들 일자리를 만든다고 말이야. 일자리는 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고 새로운 창조적인 기업들이 생겨야지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고 규제를 풀어서 기업들이 외국에서부터 들어오고 국내 재투자를 더 해야지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규제를 많이 해서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게 하고 들어오는 기업 막고 이러면서 일자리 늘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국민들이 좀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장 자유가 완전히 퇴조하는 거예요. 기업주의가 완전히 퇴조하고 경제 사회가 완전히 모든 문제가 정치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자조와 수월성이라는 게 이거 얘기하면 바보야. 나 같은 사람 정말 또라이죠. 야, 뭐 무슨 자조? 국가가 다 먹여 살려야지 무슨 소리야 이거 아니에요? 수월성? 야, 학교에 가서 얘기한다고 뭐라 그래요? 아, 왜 그 장학금 다 없애냐? 자금 줘야지 대학에서도 말이야. 왜 일등에서 우두상도 주고 나겠으면 마찬가지고 이래서 선양을 해야지 학생들이 공부할 거 아니에요. 이 시대가 다른 시대인 줄 모르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등주의, 하향 평준화가 지속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 박정희의 반공민주주의가 용공민주주의로 완전히 전환됐다고 좀 주장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용공, 사회민주주의보다도 저는 더 위험하다고 봐요. 지금 북한은 여전하죠. 공산주의. 중국도 자기네가 어떻게 성공한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기업, 자본주의 사상 이게 들어갔을 때 뭔데 이걸 다 뒤바꿔서 어디로 가요? 거꾸로 지금 공산주의 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두 나라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용공을 해요? 서구는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저것만 막으면 공산주의가 들어갈 길이 없으니 사회민주주의 해도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이 사회민주주의를 하고도 그냥 버텨온 거는 선진국에다가